안녕하세요. 저는 챕터 8 Neurotransmission, The Autonomic and Somatic Motor Nervous Systems 그 중에서도 Neurochemical Transmission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2018-10287 권재현입니다. 우선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신경화학 전달의 증거, 두 번째로는 신경화학 전달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화학 전달의 단계에는 External Conduction 그리고 Junctional Transmission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액셔널 컨덕션에서 책의 본문에 보면 칼슘 채널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여서 그와 관련된 cardiac action potential 그리고 시너 arterial action potential을 부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단계인 junctional transmission은 또 두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의 저장과 방출,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과 면접 후 부위 수용기 사이 상호작용과 그에 따라 생성되는 포스트 정셔널 포텐셜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의 도입의 이유는 신경 절후 섬유에서 효과기 세포로 신경 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신경화학 전달의 개념이 성립하려는 그 근거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 입증과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생화학 합성 효소가 알맞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의 입증. 두 번째로는 신경 자극이 일어날 때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알맞은 복구. 세 번째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자극 시 일어나는 반응과 동일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 네 번째로는 다양한 약물 처리, 이제 주로 경쟁적 기량제가 되는데 이러한 약물 처리 시 신경 자극에 의한 반응과 주어진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반응이 동일하게 바뀌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4가지 규칙은 Classical Neurotransmitters, 즉 이제 작은 분자량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예외 없이 따르지만 NO와 같이 추후에 밝혀진 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서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런 NO는 클래시컬 뉴로트랜스미터스와는 다르게 뉴런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합성되며 세포의 배출로 이동하지 않고 확산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가설이 성립하지 않았던 경우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의 뉴런에서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만이 아닌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신경 전달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설에서는 신경 전달이 하나의 뉴런에서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만을 보유하여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설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클래시컬 뉴로트랜스미터스와 함께 어디셔널 펩타이드, 퓨린, NO와 같은 어디셔널 서브스탠스들이 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디셔널 서브스탠스들은 시냅스 후 뉴런이나 뉴런 종말을 탈분시키거나 과분극시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뉴런에서 여러 가지 조합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존재하여 그들이 신경 전달을 매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신경 전달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엑스터널 컨덕션입니다. 이 엑스터널 컨덕션에서 컨덕션이란 말의 의미는 뉴런 내 축삭, 근섬유 내에서 전기 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엑스터널 컨덕션은 크게는 4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정막 전이입니다. 신경섬유 내의 전이는 섬유 밖의 전이보다 70mV 낮으며 이런 마이너스 70mV를 안정막 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탈분극의 역치 도달이 있습니다. 엑손의 한 지점에서 외부 자극에 의해 막전이가 감소하다가 역치에 도달하게 되면 활동 전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의아해하실 만한 부분은 왜 탈분극에 의해 막전이가 감소하냐는 표현을 쓰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전이는 0mV에서 떨어진 절대값의 개념이므로 탈분극이 일어나면 0mV 가까이 막전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탈분극 시 막전이는 하강한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이 threshold 역치는 기준이 안정막 전이이므로 높다,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안정시 신경세포 내외의 대표적인 이온 분포와 각 이온이 형성하는 널스 이퀘이션에 따른 평형 전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온의 종류가 나와 있고 세포 외부의 이온의 농도, 세포 내부의 농도, 그리고 그 비율, 그리고 각 이온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된 각 이온에 따른 막평형 전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Nernst equation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온에 대한 막평형 전위를 계산하기 위한 식입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수식은 골드만 이퀘이션입니다. 이 골드만 이퀘이션은 각 이온의 막 안팎의 농도 분포와 각 이온의 투과도를 고려하여 막 전위를 계산하기 위한 식입니다. 널스트 이퀘이션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온을 한 번에 고려하였고 또 그 이온의 막 투과도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여기서 R은 기체 상수, T는 온도, F는 패러데이 상수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골드만 이퀘이션을 가지고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정막 전위와 EK 값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세포가 안정 시에는 이 pK, K 플러스 이온의 막투과도가 다른 이온들의 막투과도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pK 값이 pNa나 pCl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위 항들을 무시할 수가 있고 이렇게 K 플러스 이온을 고려하여서 계산하게 된 막평형 전위가 안정막 전위와 매우 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왜 파지르 오버슛이 일어날 때 막전위가 Na 플러스의 막평형 전위와 거의 유사하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파지르 오버슛 시에는 볼티지 센시티브 Na 플러스 채널이 대량으로 열려서 pNa 값이 다른 이온들의 막투과도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pNa 값이 pK 값이나 pCl 값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이 항들은 거의 무시가 될 수 있고요. Na 플러스 이온만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된 막평형 전위가 파셀 오버슛이 일어날 때의 막전위와 거의 유사하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활동 전위의 생성이 있습니다. 활동 전위의 생성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막전위가 감소하여 역체에 도달 시 볼티지 센시티브 Na 플러스 채널이 대량으로 열리게 되어 Na 플러스 투과도가 크게 증가하고 Na 플러스가 뉴런 외부에서 안쪽으로 대량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파세리프 오버슛 현상이 나타납니다. 후기에는 볼테이지 센시티브 NA 플러스 채널이 빠른 비활성화를 일으키고 볼테이지 센시티브 NA 플러스 채널보다 느리게 열리는 볼테이지 센시티브 K 플러스 채널들이 대량으로 열리게 되어 K 플러스가 뉴런 밖으로 유출되어 탈분극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여기 활동 전이파를 보시게 되면 초기에는 탈분극이 역치에 도달하게 되어 볼테이지 센시티브 NA 플러스 채널이 대량으로 열리게 되고 파지르 오버슛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이렇게 앞서 열렸던 볼티지 센시티브 NA 플러스 채널들이 닫히게 되고 느리게 열리게 되는 볼티지 센시티브 K 플러스 채널이 대량으로 열리게 되어 재분극이 일어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불응기를 거치게 되고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책의 본문에 보면 엑손 내 전도, 엑스터널 컨덕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CA 플러스 채널도 여러 역할이 존재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CA 플러스 채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L타입 CA 플러스 채널과 T타입 CA 플러스 채널입니다. L타입 CA 플러스 채널들은 대표적으로 칼디악 머슬과 SA 노드에 존재합니다. 칼디악 머슬 셀에서는 페이스 2의 플라티 페이스, 고원기 유지에 기여하고 SA 노드 셀에서는 페이스 4와 페이스 제로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근섬유에 존재하여 EC 커플링,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에 기여합니다. T타입 C 플러스 채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SA 노드에 존재하는데요. 이 시너 에이트리얼 노드, SA 노드는 페이스메이커 셀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페이스메이커 셀의 페이스메이커 포텐셜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T타입 C 플러스 채널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T타입 채널은 L타입 채널보다 더 음의 막전위에서도 작용하며 더 빠르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두 개의 칼슘 천에 대해서 설명드린 김에 이와 관련된 이 부록으로 칼디악 액션 포텐셜, 시너 에트리얼 액션 포텐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칼디악 액션 포텐셜에 대한 개요입니다. 심장을 구성하는 심장근 세포의 활동 전이 형성 양상은 뉴런이나 다른 골격근들의 활동 전이 형성 양상과는 다릅니다. 또한 심장근 세포들은 각각 심장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른 활동 전이 형성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각 부위의 심장 근육 세포들마다 이온 통로들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칼디악 액션 포텐셜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도입하는 모델로는 이 심실근의 활동 전이 모델이 있는데요. 이 심실근의 활동 전이 모델로 칼디악 액션 포텐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칼디악 액션 포텐셜의 형성 과정은 총 5개의 페이스, 즉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5개의 페이즈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칼디악 액션 포텐셜을 형성하는 여러 이온 채널들과 그 채널들이 만드는 커런트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화면에 표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이온들과 그 이온들의 흐름인 커런트, 그 이온들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온 통로 및 펌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온 통로 및 펌프들의 발현을 담당하는 유전자들. 마지막으로 이온 통로 및 펌프들이 5개의 페이즈 중 어느 페이즈에 관여하고 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페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할 때 진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선 아래로 이온 항상성에 관여한 이온 펌프들, 그리고 위로 각 페이스마다 활성화되는 이온 채널들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온 항상성에 관여한 이런 이온 펌프들은 이 페이즈 롤에 보시면, 역할에 보시면 이온 호미오스테시스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페이스에서든지 항상 작용하여 이온의 항상성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타난 이온 채널들은 각 페이스에서 활성화되어서 각 페이스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온 채널들은 크게는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NAV, CAV, 그리고 3가지 종류의 KV, 그리고 KIR입니다. 이런 NAV는 볼티지 게이트 소듐 채널로 이들이 만든 이온 커런트는 INA가 있습니다. NAV에 INA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KIR, Inwardly Rectifying Potassium Channel, IR은 Inwardly Rectifying의 약자입니다. 이런 KIR이 만드는 이온 커런트는 IK1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볼티지 게이트 포타슘 채널 KV인데요. 이렇게 KV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Rapidly Activating KV인데요. 이들이 만드는 이온 커런트는 ITO1입니다. 여기 보시면 ITO1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2가지 Delayed Rectifier KV의 종류에는 Slower Rapid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이온 커런트는 IKS, IKR인데요. 이 S는 Slow, R은 Rapid입니다. 여기 보시면 KV 2가지 종류에 따라서 IKS, IKR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AV, Voltage Gated Calcium Channel, 제가 앞에서 소개를 드렸던 L-타입 칼슘 채널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이온 커런트는 ICAL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커런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ICAL은 CAV가 만드는 것이고 이 TO는 Transient Out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ITO1은 Transient Out Potassium Current인데요. 이것이 바로 Rapidly Activating KV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온 커런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KS, Current Made by Delayed Rectifier KV, Slow. 네 번째는 KR, Current Made by Delayed Rectifier KV, Rapid. 그리고 다섯 번째는 IK1, Current Made by KIR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각 페이스 형성에 관여한 이온 채널들과 이온 커런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NAV는 IANA를 만들고요. 관여한 페이스는 페이스 제로입니다. KIR, Inwardly Rectifying Potassium Channel은 IK1이라는 이온 커런트를 만들고 페이스 3, 4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KV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Rapidly Activating KV는 ITO1을 만들고요. 페이스 1, 너치 형성에 기여합니다. Slow Delayed Rectifier KV는 IKSS 형성에 관여하고 페이스 2, 3에 관여합니다. Rapid Delayed Rectifier KV는 IKR을 만들고 페이스 3 형성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CAV는 ICAL을 만들고 페이스 0, 1, 2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또 표에는 없지만 제가 후에서 설명드릴 때 페이스 2에 관여하는 이온 채널과 이온 커런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클로라이드 채널에 의한 ITO2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칼디악 액션 포텐셜의 5가지 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활동전이 파형이 각 단계별로 활동전이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이온 흐름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온의 종류와 이동하는 방향이 나타나 있고요. 또 이온 커런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 4인 이완기입니다. 이완기는 외부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안정기에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때 안정막 전위는 마이너스 90mV 정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안정막 전위가 유지되는 것은 다른 많은 신경세포들과 마찬가지로 막 안팎의 이온의 이동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듐과 칼슘은 세포 안으로 이동하며 포타슘과 염소 이온은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데 이들의 이동이 균형을 이루어 일정한 안정막 전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온의 이동이 유지되려면 다양한 이온 펌프들이 세포 안팎의 이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제 앞에 표를 보시면 역할이 이온 호미오스테시스라고 써있는 이온 펌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이 페이스 4에서 세포 안팎의 이온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미오스테시스의 뜻이 항상성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표에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듐 포타슘 펌프는 세포 바깥으로 3개의 소듐 이온을 나르고 세포 안쪽으로 2개의 포타슘 이온을 나릅니다. 또한 이 소듐 칼슘 익스체인저, 즉 NCX는 세포 바깥으로 1개의 칼슘을 나르고 세포 안쪽으로는 3개의 소듐 이온을 나릅니다. 이 NCX는 제가 두 번째 부록으로 설명을 드릴 시너 애트리얼 포텐셜 형성에 특이하게 기여하는데 그때 가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에 이제 카디악 액션 포텐셜의 파형을 보시면 IK1, 즉 Inward Rectifying Potassium 채널이 형성하는 이온 흐름이 페이스 4 형성에 기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페이스 3에서 페이스 4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K1이 페이스 4와 페이스 3 모두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 0입니다. 이 단계는 갭 정션으로 주변 심장근 세포와 연결된 하나의 심장근 세포가 주변 심장근 세포로부터 활동 전이가 도달하고 그 활동 전에 의한 안정막 전이의 감소가 역치에 도달 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막전이가 역치에 도달하면 화면의 파형에서 보이는 INA, 이 INA가 나타나 있죠. 즉 Voltage Gated NA 플러스 채널이 대량으로 열려서 소듐이 세포 안으로 대량으로 유입되어 막전이가 NA 플러스의 평형 전이에 근접하게 됩니다. 사실 NAV만큼은 아니지만 L타입 칼슘 채널 CAV에 의한 칼슘 이온의 유입도 미미하게 막전이를 변화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Voltage Gated NA 플러스 채널이 열린 속도가 L타입 칼슘 채널이 열린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파형에는 L타입 칼슘 채널에 의한 전류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 1입니다. 이 단계는 앞에 페이스 0에서 열린 볼티지 게이티드 NA 플러스 채널이 빠르게 비활성화되면서 나타납니다. 여기 보신 너치가 페이스 1인데요. 이와 이제 동시에 이 NA 플러스 채널이 비활성화됨과 동시에 파형의 ITO1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 TO1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ransient Out Potassium Current의 약자입니다. 표를 보시면 Rapidly Activating Voltage Gated K 플러스 채널이 빠르게 열리고 닫혀서 포타슘 이온이 외부로 나가서 ITO1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에 따라서 너치, 즉 이제 페임이 활동 전이파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페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양이온인 포타슘 이온이 세포 밖으로 짧게 이동하므로 이러한 페임이 작게 나타나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형에는 ITO2도 나타나 있는데요. ITO2는 페이스 2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바로 다음 내용인 페이스 2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 2입니다. 이러한 페이스 2는 고원기라고도 불리며 막전이가 거의 일정한 상태에 머물다가 서서히 재분국되는 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이동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온들이 균형을 이루어 고원기가 나타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을 보시면 Slow Delayed Rectifier 포타슘 채널이 열려 포타슘 이온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며 그와 동시에 페이스 0에서부터 열렸던 L타입 칼슘 채널 CAV가 칼슘 이온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A타입 칼슘 채널에 의해 유입된 칼슘 이온은 또 클로라이드 채널에 작용하여 염소 이온을 세포 안으로 유입시켜 파형에 보면 나타나는 ITO2 커런트를 만듭니다. 파형에는 페이스 1에서 나타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L타입 칼슘 채널이 페이스 1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포타슘 이온에 의한 흐름, 즉 IKS와 외부로 빠져나가는 CL-에 의한 흐름, 즉 ITO2와 내부로 들어오는 칼슘 이온에 의한 흐름, 즉 ICAL이 균형을 이루어 고원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이온 호미오스테시스에 관여하는 펌프들도 고원기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보면 L타입 칼슘 채널에 의해 세포 내로 유입된 칼슘은
고원기 형성에도 관여하지만 사르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즉 근세포질에 존재하는 라이어너딘 리셉터에 작용하여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릴리스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 대량의 칼슘이 세포질로 나옴으로써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이 일어나 심장의 수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원기가 저희 몸에 생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즈 3는 일명 재빠른 재분국 단계라고 불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원기의 형성의 주 역할을 담당한 L타입 칼슘 채널이 닫히게 되고 슬로우 딜레이드 렉티파이어 포타슘 채널은 계속 열려 있어서 고원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전이가 하가는 것을 페이즈 3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슬로우 딜레이 렉티파이어 포타슘 채널에 의해서 막전이는 더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막전이는 더 많은 종류의 포타슘 채널이 열리게끔 합니다. 이때 열리는 채널들이 Rapid Delayed Rectifier Potassium Channel 이렇게 K Rapid Delayed Rectifier이라고 IKR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Inwardly Rectifying Potassium Channel 이 만드는 IK1 커런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IKR과 IK1을 만드는 채널이 Rapid Delayed Rectifier Potassium 채널이고 또 Inwardly Rectifying Potassium 채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열리는 채널들, 두 채널에 의해서 형성된 IKR과 IK1 그리고 기존의 페이스 2에서부터 작용했던 IKS에 의한 포타슘의 net outward 흐름이 세포의 재분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아해 하실 만한 부분은 채널 이름이 inwardly rectifying potassium 채널인데 왜 포타슘의 net outward 흐름에 기여하는가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inwardly rectifying potassium 채널 KIR의 성질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KIR, 즉 inwardly rectifying potassium 채널은 KB과는 다르게 Nernst equation에 의해 계산 가능한 포타슘의 평형전이 즉 한 마이너스 90mV보다 막전이 값이 더 낮을수록 포타슘의 net inward 흐름을 더 크게끔 합니다. 따라서 KIR은 막전이 값이 음에 가까워질수록 포타슘이 세포 안쪽으로 유입되게끔 하며 양에 가까워질수록 포타슘을 세포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네, 잠시 KIR의 성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포타슘의 net outward 흐름에 의해 막전이가 마이너스 85mV에서 90mV로 접어들면 delayed rectifier 포타슘 채널들, 슬로우 래피드가 있었죠. 들은 닫히게 되고 KIR, inwardly rectifying 포타슘 채널은 이렇게 페이즈 4까지 열린 상태를 유지하여 포타슘의 내부 유입을 촉진시켜서 심장과 세포의 과분극을 막고 분극의 시작을 유도합니다. inwardly rectifying이라는 의미를 이름 그대로 해석해 보면 내부 유입을 통해 바로 잡는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포타슘의 내부 유입을 통해 과분극된 세포의 막전이를 안정막 전이로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너 애트리얼 액션 포텐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너 애트리얼 액션 포텐셜의 개요입니다. SA 노드, 시너 애트리얼 노드는 심장의 오른심방의 벽에 위치한 세포들의 무리입니다. 이 세포들은 외부 자극 없이 스스로 활동 전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말로 페이스메이커 셀이라고도 합니다. 이 활동 전이는 심장의 근육세포들이 수축할 수 있는 전기 자극이 됩니다. 이제 시너 애트리얼 액션 포텐셜의 세 가지 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디악 액션 포텐셜과는 다르게 시너 애트리얼 액션 포텐셜에는 페이스 1과 2가 뚜렷하지 않고 사실상 페이스 4, 0, 3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 4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페이스 4는 페이스메이커 포텐셜이 형성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재분국이 일어난 지 얼마 후인 페이스 0에서는 막전이가 자발적으로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분기 일어난 지 얼마 후인 페이스 4에서는 막전이가 자발적으로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막전이 하강의 첫 단계는 두 개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메커니즘은 HCN 채널에 의한 funny current입니다. HCN 채널은 Hyperpolarization Activated Cyclic Nucleotide Gated 채널의 약자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예를 보면 과분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이온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HCN 채널은 다른 많은 이온 채널들과는 다르게 음의 값으로 매우 큰 막전위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분극 상황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요. HCN 채널이 활성화되면 세포 외부로부터 소듐과 포타슘 이온이 특이성을 갖지 않고 세포 내부로 유입되는데, 이때 생기는 이온 흐름을 퍼니 커런트라고 합니다. 퍼니 커런트에 의해 세포 외부의 소듐과 포타슘 이온이 특이성을 갖지 않고 유입됨에 따라 세포의 막전위는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퍼니 커런트에 의해서 막전위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HCN 채널과 함께 또 다른 메커니즘은 칼슘 클럭입니다. 칼슘 클럭은 페이스메이커 셀의 SR 내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 이온의 세포질로의 자발적인 방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세포질 내에 칼슘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제가 앞에서 소개드렸던 NCX, 세포막에 존재하는 NCX, 소듐 칼슘 익스체인저가 활성화되어 하나의 칼슘 이온을 세포 외부로 보내고 세 개의 나트륨 이온을 세포 내부로 유입시킵니다. 이는 2가의 양이온 하나를 세포 외부로 방출하고 3가의 양이온 하나를 세포 내부로 유입시킨 것과 같은 이제 전기화학적인 상황이므로 세포의 막전위는 감소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렇게 HCN 채널과 칼슘 클럽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막전위가 자발적으로 하강하게 되면 이후 T타입 칼슘 채널과 L타입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어 세포 내부로 칼슘 이온을 유입시켜 추가적인 막전위 하강을 유도합니다. T타입 칼슘 채널과 L타입 칼슘 채널에 대해서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니 커런트, ACN 채널에 의한 퍼니 커런트 형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막전위가 하강하고요. 후에 T타입 칼슘 채널, L타입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어 막전위가 추가적으로 하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즈 제로, 이 단계입니다. 페이즈 제로. 페이즈 제로는 탈분극 단계인데요. 막전위가 양의 방향으로 감소하여 역지약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mV에 도달 시 활동전위가 발생해서 막전위가 양의 방향으로 이제 빠르게 감소하다가 양의 방향으로 빠르게 상승합니다. 양의 값으로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러한 막전위의 탈분극, 비약적인 상승은 페이즈 4에서 열렸던 L타입 칼슘 채널이 완전하게 열려서 일어나며, 페이즈 제로에서는 이제 페이즈 4에서 가장 먼저 열린 ACN 채널과 그 후에 열린 T타입 칼슘 채널들이 비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즈 3입니다. 페이즈 3는 여기 나타나는 재분극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L타입 칼슘 채널의 비활성화, 볼테이지 게이트 포타슘 채널의 뒤늦은 활성화에 의해 나타납니다. 칼슘 세포 내부로의 유입은 차단되고 포타슘의 세포 외부로의 방출은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이 파형 시너지 액션 포텐셜 파형을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의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페이즈 4에서는 ACN 채널에 의한 퍼니 커런트에 의한 자발적인 막전이 감소 후, 물론 칼슘 클럭도 있지만, 네, 이후 T타입, L타입 칼슘 채널에 의한 추가적인 막전이 감소가 나타나며, 페이즈 제로에서는 L타입 칼슘 채널에 의한 완전한 탈분극이 일어나고, 페이즈 3에서는 이러한 L타입 칼슘 채널의 비활성화, 그리고 뒤늦게 열리는 포타슘 채널이죠. 포타슘 채널의 활성화로 재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록에 대한 설명 마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액셔널 컨덕션의 네 번째 단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단계는 로컬 서큐트 커런트입니다. 엑손의 한 부위에서 생성된 활동 전위는 로컬 서큐트을 형성하여 인접 부위로 활동 전위를 전도합니다. 여태까지는 한 부위에서 어떻게 활동 전위가 형성되는지를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흥분 부위에서 Na 플러스 이온의 대량 유입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흥분 부위에서 Na 플러스 이온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인접 부위로 양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인접 부위에서 투과도가 항상 높은 K 플러스 이온이 세포 외부로 이동하면서 이에 따라서 폐쇄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이후 원래 흥분부는 활동 전이 형성이 끝나면 부run기에 들어가게 되고, 인접 부위의 막전이가 이제 폐쇄회로에 의해서 역치에 도달하면 활동 전이가 생성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액티브 리전이 계속 옮겨가 전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신경화학 전달의 두 번째 단계인 정셔널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셔널 트랜스미션에서 트랜스미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극이 시냅틱 정션이나 이러한 뉴럴 에펙터 정션을 넘어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동 전이가 축삭 종말로 도착 시 시냅스 부위에서 흥분성, 억제성, 생화학적 신호의 전달이 일어납니다. 이는 몇 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크게는 두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의 저장과 방출,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과 연접 후 세포의 수용기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연접 후 뉴런의 막전이 형성입니다. 우선 신경 전달 물질의 저장과 방출부터 보겠습니다. non-peptide 신경 전달 물질들은 엑손 종말에 시냅틱 베시클의 형태로 대량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냅틱 베시클에 존재하는 베시큘러 ATPase가 시냅틱 베시클 내에 만들어둔 H+의 전기 화학적인 농도를 통해 각종 전달 효소들이 시냅틱 베시클 내로 신경 전달 물질들을 축적시킵니다. 이제 이러한 시냅틱 베시클들은 액티브 존에 모여 있으며 순차적으로 네 가지 과정, 더킹, 프라이밍, 퓨전, 엑소사이토시스를 거쳐서 시냅틱 베시클 안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시냅틱 정션, 즉 뉴런 외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과정은 시냅틱 베시클의 단백질, 여기 보이시는 단백질들이 있고요. 뉴런 종말의 막단백질, 그리고 세포질의 단백질들의 멀티프로틴 컴플렉스 형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활동 전이에 생기는 세포 외부로부터의 CA2 플러스 인플럭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멀티프로틴 컴플렉스 형성에 관여하는 이러한 단백질들을 스네어 프로틴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멀티프로틴 컴플렉스가 형성되어야 하며 세포 외부로부터 CA2 플러스 인플럭스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정인 더킹 과정입니다. 뭉크18이 뉴로널 멤브레인에 있는 이 노란색 신택신 1과 결합하여 뉴로널 멤브레인에 있는 스네어 프로틴들을 안정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프라이밍 과정입니다. 이 뉴로널 멤브레인의 신택신 1과 스냅25가 결합하여 시냅틱 베시클의 스냅토브레빈,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스냅토브레빈이 미리 형성된 이런 프로틴 컴플렉스에 결합하게끔 합니다. 또한 컴플렉신이 프로틴 컴플렉스에 결합하게 되어 컴플렉신이죠. 시냅틱 베시클에 존재하는 이 빨간색 시냅토태그민과 외부에서 유입된 CA+, CA+ 인플럭스가 있겠죠. CA+의 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신과 엑소사이토시스인데요. 이렇게 시냅토태그민이 스네어 컴플렉스와 외부에서 유입된 칼슘 이온과 결합함으로써 소변과 뉴런의 세포막이 융합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세포 외로 배출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back to the ground state. 이 샤펠런 ATPase NSF와 스냅 어댑터스가 스네어 컴플렉스의 해체를 일으켜 다시 재사용될 수 있게끔 돌아갑니다.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안정 시에는 시냅틱 베시클 속에 신경 전달 물질에 약한 방출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모터 유닛들도 외부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활성을 띨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로는 맵스가 있는데요. 이 맵스는 미니어처 엔드 플레이트 포텐셜의 약자입니다. 이 모터 유닛이라는 것은 한 개의 운동신경세포와 이에 지배되는 다수의 근육섬유, 즉 운동 활성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활동 전이가 종말까지 전달되는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 활발한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엑소사이토시스는 두 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Full Fusion 엑소사이토시스 그리고 Kiss and Run 엑소사이토시스가 있습니다. Full Fusion 엑소사이토시스는 시냅틱 베시클이 뉴런al 멤브레인에 완전히 융화되는 것으로 시냅틱 베시클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세포 내 도입이 일어나 엔도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Kiss and Run 엑소사이토시스는 시냅틱 베시클이 완전히 융화되지 않고 중간에 연결 구멍이 닫히게 되며 이에 따라 소낭 안에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을 채워 넣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엔도솜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5번 과정이 키스 앤 런 엑소사이토시스고요. 5-가 풀 퓨전 엑소사이토시스입니다. 이 5번의 경우에는 엔도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사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5-의 경우에는 엔도솜을 거쳐서 재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 퓨전 엑소사이토시스의 경우에는 클레드린 코티드 베시클이 보이는데요. 이 세포 내 도입이 일어날 때 원활하게 일어나게끔 클레드린이 도입된 소항을 감싸게 되는데 이를 클레드린 코티드 베시클이라고 합니다. 클레드린은 이제 디나민에 의해 제거가 되며 이후에 이제 엔도솜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았던 시냅틱 베시클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은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아토크라인이나 파라크린 팩터
방법들로 이제 세포의 배출, 엑소사이토시스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의 수용기 리셉터들은 뉴런 곳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뭐 세포체 축삭 수성혈기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수용기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소마 dendritic receptors 그리고 presynaptic receptors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마 dendritic receptors인데요. 세포체와 수상돌기 부위의 특성을 바꿔서 단백질 합성 자체에 변화를 주거나 활동 전이 생성에 변화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엑소사이토시스를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프리시냅틱 리셉터스입니다. 종말 부위의 특성을 바꿔서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이나 분비의 변화를 줍니다. 근데 이러한 프리시냅틱 리셉터스는 또 두 종류, 헤테로 리셉터스, 아토 리셉터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헤테로 리셉터스입니다. 이제 주변 뉴런이나 세포들로부터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신경 호르몬을 수용하는 수용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감 신경 섬유로부터 방출된 노르에프네프린이 부교감 신경 섬유에 존재하는 알파2A, 알파2B, 그리고 알파2C 리셉터에 작용하여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교감 신경 섬유로부터 방출된 아세틸콜린이 교감 신경 섬유에 존재하는 M2, M4 리셉터에 작용해 NE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콜리너직 리셉터의 종류에는 무스카리닉 리셉터, GPCR, 니코틴 리셉터,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 존재하며 아드레너지क 리셉터의 종류에는 알파, 베타 리셉터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아토 리셉터스입니다. 이 아토 리셉터스들은 엑손의 종말 부위에 위치하며 뉴런 자체에서 나온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기입니다. 따라서 뉴런 자체에서 나온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방출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교감 신경 섬유로부터 방출된 노르에피네프린은 그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한 교감 신경 섬유에 알파2A, 알파2C 리셉터스와 작용하여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억제합니다. 또한 어떠한 부교감 신경 섬유로부터 방출된 아세틸콜린은 그것을 방출한 부교감 신경 섬유의 M2, M4 리셉터스와 작용하여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연접 후 신경 전달 물질과 연접 후 부위 수용기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라 생성되는 연접 후 부위 막전이를 보겠습니다. 시냅스 이전 신경 섬유로부터 방출된 뉴로트랜스미터들은 시냅틱 정셔널 클래프트, 시냅식 간격을 통해 확산되며 이 시냅스 후 뉴런의 막에 존재하는 수용기들과 반응해 특정 이온의 막 두과도를 증가시켜 PSP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PSP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Na 플러스나 주로는 Na 플러스가 되는데 부수적으로 Ca 플러스가 있고 이런 양이온의 막 두과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이온이 이러한 이온들이 되겠죠. 이렇게 이러한 이온들의 막 투과도가 증가하면 국소적으로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막전이를 EPSP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경우에는 음이온의 막 투과도가 증가, 주로 Ca-가 되는데 증가하여 뉴런 외부에 전기화학적인 농도가 높은 Ca-가 뉴런 내부로 유입되어 막전이 안정화나 과분극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막전이를 IPSP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양이온, 그 중에서도 1번과의 경우와는 다르게 K 플러스의 투과도가 증가하여 뉴런 내부의 전기화학적인 농도가 높은 K 플러스가 세포 외부로 빠져나가 막전이 안정화나 과분극이 일어납니다. 결국엔 IPSP를 유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특정 이온이 Na 플러스가 되어 EPSP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그 특정한 이온이 Cl-가 되어 IPSP를 형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 경우에는 K 플러스가 되어 IPSP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동 전이가 한 뉴런의 종말 부위로 전달되면 그 뉴런에서 흥분성이나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방출합니다.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경우에는 시냅스 후 뉴런의 EPSP를 형성하고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후 뉴런의 IPSP를 형성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초록색 뉴로트랜스미터들은 excitatory transmitt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들은 연접 후 부위의 수용 리셉터와 작용하게 되어 양이온, 그 중에서도 주로 Na 플러스 이온의 막투과도를 증가시킵니다. Na 플러스 이온의 막투과도가 증가하게 되면 국소적으로 탈분극이 일어나서 EPSP의 형성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밑에 경우를 보시면 이 빨간색
신경 전달 물질들은 inhibitory transmitt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inhibitory transmitter들이 면접 후 부위의 수용기와 상호작용하게 되면 Cl-나 K 플러스 이온과 같은 특정 이온의 막 두과도가 증가하여 막전이 안정화, 과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IPSP, 그에 따라서 IPSP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렇게 EPSP가 이제 다양한 조합으로 중첩이 될 경우 액션 포텐셜이 면접 후 부위에서 나타나게 되며, 만약에 IPSP가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될 경우에는 이니비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EPSP와 IPSP의 영향과 조합으로 시냅스 후 뉴런은 활동 전이를 가질 것인지, 액션 포텐셜을 가질 것인지, 과부구 상태 막전을 가질 것인지, 이니비션을 가질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표회에서 사용했던 자료들의 출처고요. 감사합니다.